월급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일일로 확인하겠습니다. 송관사님 안녕하세요. 송관사님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오늘 뭐 사실 큰 데보라님 확인해 감사합니다. 뭐 큰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소폭 상승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8% 정도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들, 특히 이제 구로다 총재에 대해서 구로다가 얘기한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제가 전일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부장님 안녕하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0.28, 0.1, 0.01, 0.6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 분봉이 안 나오네. 다우 같은 경우 양봉을 내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소폭 더 오른 부분은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 이게 좀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미국 경제가 내년에 70% 정도 확률적으로 70% 정도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체 초기 부분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1일이에요. 21일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었던,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것들, 제가 볼 때는 배당 수익에 대한 베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큰 급등을 기대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든 시장이에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산타랠리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주력 종목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0선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0선 위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선에 정확하게 딱 안착이 됐어요. 두 번이나 안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대한 주력 종목의 수급, 이 수급이 이제 연말에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2022년은 테마주의 시장이었다. 실적이 좋아도 반응이 부족한 시장이었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줬던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곡물주 상승. 캐리님 안녕하세요. 전쟁 관련해서 곡물주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고, 이름 바꿨죠. 까나리바이오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죠. 실적적인 베이스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테마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오버슈팅을 강하게 보여줬던 상황이죠. 이후에는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 친구들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며 시장을 연말까지 11월 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현금화 전략이 나타나면서 좀 눌림을 좀 강하게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2022년의 테마주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2023년은 실적주들의 초강세 예상한다. 매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없어요.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실적에 훼손이 없거나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2022년도 실적적인 성장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2차전지 태양광이었습니다. 지금 연말에 다가와서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포인트로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무님 안녕하세요. 따라서 지금 복도너님 안녕하세요. 채팅을 한번 쳐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만세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청자가 좀 적어요. 오늘은 시청자가 좀 적기 때문에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 저희 VIP 분들에게만 드리는 건데,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5G죠. 5G.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인 것 같아요? 5G와 반도체, 태양광, 중국 관련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 평균 성장률을 3%를 못 보여줄 거예요. 3%를 못 보여줄 것이다. 지금 뭐 잘 봐야 2.4에서 2.7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오면 또 모르겠는데, 2023년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태양광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5G, 반도체,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에스테틱이라든지 중국이랑 엮여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보내드린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V자 반등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내년 경제 성장률 5%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압박이 풀리는 1분기 이후부터에 대한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성은 단연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4개의 섹터가 중요한데 지금 12월 말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배당주죠. 배당주. 두 번째가 중국의 코로나 관련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핵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주, 재건주보다 곡물주. 근데 얘는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리고 구체화될 수 있는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내년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있어요. 어저께 저희 매니저가 올려줬을 텐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자, 코스피 DB금융투자 레포트고요. 코스피 주요 하락이 나타난 그런 시장 이후 1년 수익률입니다. 자, IMF 때 97년 정도 되죠. 그때 63%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장 직후 1년 수익률이 178%.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IT 버블 붕괴가 2000년, 200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55%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입니다. 55%가 나타났다. 자, 카드채 버블 위기도 45%가 빠졌는데, 70%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것이 5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1년 이후 74.72% 상승을 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 35.58%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장 직후 1년 뒤 108.52%가 올랐죠. 자, 그러면 지금에 대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라는 걸 살펴본다면 지금에 대한 상황은 고점 이후로 여기죠. 3000포인트에서 저점 2134포인트. 한마디로 30% 정도가 밀렸어요. 30%.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3300포인트에서 시작을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점이 2134포인트니까 3300포인트 정도로 계산하면 36%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2333포인트를 본다라고 해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밀렸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 1년 반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를 좀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한 수익률 이 부분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지 마세요. 계곡이 깊으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올해에 대한 하락, 이전에 대한 하락을 살펴봤을 때 가장 오래 갔다라고 하는
금융위기조차도 1년 3개월 정도 하락을 보여줬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포인트 잡고 대응해야 되는 것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나왔어요. 동시효과 나왔고 거래소 0.03% 하락, 코스닥 0.4%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동시효과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포스코 MT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네, 뻥카겠네요. 100만주. 근데 100만주가 걸렸는데 100만주도 이게 뻥이 좀 심해서 그렇고 얼마 전에 추천드렸죠. 얼마 전에 추천드린 종목 뭐였을까요? 얼마 전에 추천드린 종목. 얼마 전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추천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EDGC. 네, EDGC입니다. 현재 2,4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2,400원. 2,400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보라니 EDGC. 높게 샀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선점을 좀 해놔야 돼요.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점을 해놔서 잡아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수익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코스닥도 0.08 정도까지로 올라왔네요.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조금 인상 깊은 게 포스코 엠텍이에요. 포스코 엠텍이 240만 주가 걸리네요. 240만 주가 걸려요. 포스코 애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사들에 대한 방향성, 향방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좀 볼게요. 리튬 플러스 관련된 이슈가 또 나타나고 있고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시간에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예요. 리튬 플러스가 국내 최초 리튬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리튬 플러스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고 EDGC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다시 한번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달려나갈 준비들 잘 하시고요. 오늘 수익 빵빵하게 올려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나쁜 흐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 흐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계좌 아주 타이트하고 탄탄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VIP 가족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보, 리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힘차게 가자!